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탈레반이 여성 권리를 존중하고 극단주의 운동을 피할 경우에만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카불 국제공항에서는 민항기에 이어 군용기까지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대학 입학 세미나인 제12회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지난주 토요일 온라인으로 성황리 열렸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갖고 하와이로 여행을 갔던 LA의 한인 부자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하와이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 유예를 막은 주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지면서 가주에서도 관련 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이 사상 최다폭으로 인상됩니다. 수혜자들은 10월부터 월 157달러를 받게 됩니다. 한미가 예정대로 후반기 지휘소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이 맞불 무력 시위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1월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와 탈레반의 카불 점령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69도가량, 내일 낮 최고기온은 84도에서 85도가량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8월 16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탈레반의 정권 인수 선언 이후 오늘 아프간 상황에 대해 대국민 연설을 가졌습니다. 미군을 철수시켜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둘러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아프간 상황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미군 철수를 지지한다며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stand squarely behind my decision. After 20 years, I've learned the hard way that there was never a good time to withdraw U.S. forces. That's why we're still there. 아프간에서의 미군의 임무는 미국에 대한 테러를 저지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간에서 통일된 민주국가를 설립하는 것은 미국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Our mission in Afghanistan was never supposed to have been nation building. It was never supposed to be creating a unified, centralized democracy. 다만 아프가니스탄의 붕괴가 예상보다 빨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아프간 정부가 포기한 전쟁에서 미군이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merican troops cannot and should not be fighting in a war and dying in a war that Afghan forces are not willing to fight for themselves.
다만 아프간 국민의 기본권, 특히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아프간에서 대피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탈레반에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 국무부가 오늘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알카에다와 같은 극단주의 운동을 피할 경우에만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앞으로 아프간 정부에 관한 우리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그 정부의 행동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이는 탈레반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테러리스트를 숨기지 않는 일, 인구 절반인 여성과 소녀를 포함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이것이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정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잘메이 할릴자드 미국의 아프간 특사가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과 계속 협상하고 있다고 한 뒤 논의 일부는 건설적이었다며 탈레반에 관한 한 그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행동을 주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고위급 안보 참모를 지낸 인사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함락과 관련해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을 지낸 브렛 브루어는 오늘 USA 투데이의 기고를 통해서 최근 아프간 함락 사태를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설리반 보좌관을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어는 설리반 보좌관이 그의 직위 모든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안보보좌관은 두 가지 임무가 있다며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백악관 상황실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가까운 상담력이며 다른 임무는 사령관이 내린 결정과 방향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는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도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설리번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오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논의할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G7 의장국인 영국의 존슨 총리는 오늘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조만간 화상으로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존슨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유엔에서도 결의안을 끌어내는 데 역할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부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영국은 아프간을 다시 장악한 탈레반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가운데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국 그리고 중국 외무장관과 아프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아프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의 대피와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 등과 관련한 미국의 조치를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라브로프 장관은 블링컨 장관에게 아프간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전달하고 아프간의 질서와 치안 유지를 위해 그곳의 정치 세력과 접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무부는 양측 외교수장은 중국, 파키스탄, 유엔 그리고 기타 관련국과 협의를 계속해 새로운 조건에서 아프간 문제와 관련한 대화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도 통화를 갖고 아프간 상황에 대한 정치적 조율을 했다고 외무부는 전했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인 탈레반의 정권이 넘어간 아프가니스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불 국제공항에서는 민항기에 이어 군용기까지 운항이 중단됐고 피란 행렬도 이어지면서 난민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KBS 특파원이 전합니다. 줄을 타고 담장을 넘고 지붕에도 올라가 봅니다. 공항 주변으로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사람들은 뛰어갑니다. 공항 내부도 아수라장입니다. 비행기 탑승 계단에 매달리고 혹시나 타볼까 움직이는 군용기 주변으로도 몰려듭니다. 위성에 찍힌 공항 사진으로 보면 활주로 주변에 빼곡히 몰린 사람들이 확인됩니다. 항공기 근처에도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은 그만큼 필사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을 향해 총을 쏜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کسان دی ټول سره اسنادونه د دغه وشکول دولتي دغه وشکول اسنادونه او سه پاتې کارتونه ورته خي خارجان د دولت دغه اسناد خي نه پرې دی بیا مې اجازه نه ورکوي ورته. 이 같은 혼란이 이어지면서 공항은 마비됐습니다. 결국 민항기에 이어 군용기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미국과 터키 등에서 파견한 군부대가 혼란스러운 현장을 정리하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U.S. military forces are on the scene working alongside Turkish and other international troops to clear the area of people. We do not know how long this will take. 국경 밖으로 피난이 이어지면서 주변국과 유럽연합은 난민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경을 접한 이란은 난민 보호소를 마련했지만 임시 수용소임을 강조했고 유럽연합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열고 성명을 냈습니다.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협상을 통한 통합정부의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즉각 허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렌트를 낼 수 없다는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유예를 막은 주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최근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졌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관련 소송이 이어질지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2일 코로나로 수입이 감소했다는 재정난 진술양식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강제 퇴거 조치를 유예받을 수 없다며 강제 퇴거를 막은 뉴욕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주 세입자 퇴거 금지법에 따르면 주거용 세입자는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렌트를 전액 지불할 수 없거나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등을 체크한 양식을 집주인에게 제출하면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오는 9월 말까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처를 연장한 가주에도 영향을 미칠지 건물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변호사입니다. 뉴욕에서 나온 법이 판결문을 갖다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판사가 그거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바로 들어야 되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서 나와 있는 판결문을 갖고서는 이 판사님들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뉴욕주에서 나와 있는 그 판결문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그렇지만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건물주들이 캘리포니아 재판법원에다가 그 신청을 하고 항소법원에 올라가서 대법원에 올라가가지고 캘리포니아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퇴거 유예가 말소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럴 확률은 좀 작다고 보죠. 대법원은 또 이번 판결에서 세입자가 법원에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인 피해를 입증할 경우에는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퇴거 유예를 원할 적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렌트비만 못 낸다는 것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서 퇴거를 못 한다는 건 위헌이다. 법원에서 이 증거를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나냐 하면은 모든 케이스들이 다 재판에 가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랜드로드들이 테넌트들을 갖다 전부 다 소송을 하고 테넌트들이 그걸 갖다가 법원에 가가지고 증거로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파이낸셜리 여기에 대해서 헐십을 받았다, 힘들었다, 경제적으로 코비드-19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 전부 다 프루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소송만 더 많이 하려는 장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대법원에서 내린 결정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는 법조인들의 이 의견들이 많이 있죠. 다만 이번 판례에 힘입어 가주에서도 주 법원으로 퇴거 유예 조처에 반발하는 건물주들의 소송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말 가주에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가 또다시 연장될 경우 거듭되는 연장 조처에 반대하는 건물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저소득층 가정에게 제공되는 푸드 스탬프 가격을 사상 가장 큰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푸드스탬프 스냅은 오는 10월부터 팬데믹 시작 전과 비교해서 25% 이상 인상됩니다. 전국에 4,200만 명에 달하는 푸드스탬프 수령자들은 기존의 월 121달러에서 36달러가 오른 월 157달러를 받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함으로써 의회 승인 없이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에는 매년 200억 달러의 기금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탐 빌색 연방농무부 장관은 저소득층 가정에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인상안에 있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헝거 포 아메리카의 조엘 버그 CEO는 굶주림과 싸우고 있는 전국 수천만 명의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에서 공동으로 마련합니다. 5시 18분 30초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입니다. 먼디 드라이브 구간부터 12, 3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면서 페어팩스 애비뉴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알링턴 애비뉴 구간부터도 역시 10마일대로 속도 많이 쳐지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만나는 구간부터 7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필드 애비뉴까지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통위험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은 빈센트 애비뉴 구간,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토렌스 블루버드 구간, 인명피해 없는 추돌사고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차량들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 사회 최고 대학 입학 세미나인 제12회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지난주 토요일 온라인으로 상황리에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 그리고 한국TV가 공동 주최한 이날 칼리지 엑스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줌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어 남가주는 물론 전 미주, 전 세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가해 뜨거운 호응을 거뒀습니다. 제니 위트리 전 존스 홉킨스 대학 입학심사위원, 마리김 아이보리우드 대표, 그리고 김원종 보스턴 에듀케이션 카운슬러 등 전현직 입학사정관과 각계 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석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확 바뀐 대학 입시 트렌드와 명문대 입학 비결을 전했습니다. 제니 위트리 전 존스 홉킨스 대학 입학심사위원은 명문 사립대학이 신입생들을 뽑는 과정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립대학의 심사 과정은 1차로 입학처 심사위원 1명이 지원서를 훑고 등급을 매긴 다음 2차로 다른 심사위원이 추가적인 의견을 내고 학생의 합격과 불합격, 그리고 대기에 대한 의견을 쓴다고 전했습니다.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비슷한 수준의 지원자들의 경우 위원회로 넘겨져 회의를 거친 다음 해당 학생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들에서 SAT와 ACT 점수가 선택 항목이 되다 보니 SAT 점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같은 상황의 학생들과 비교한다 전했으나 시험 점수가 좋지 않은 경우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니 위트리 전 존스 홉킨스 대학 입학심사위원입니다. First of all, you need to personalize it. Colleges see the activities and awards on your applications, so you don't want to spend this time re-talking about your activities and awards. 마리김 아이보리우드 대표는 UC 대학들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SAT, ACT 등의 시험 점수가 필수에서 누락되면서 지원자들이 늘어나 치열해진 입시 경쟁에서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 입학 에세이 등 전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holistic side of who you are, and you want to treat every part of that application in that way. 김원종 보스턴 에듀케이션 카운슬러는 아이비리그 합격을 좌우하는 교회 활동 5가지의 원칙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교회 활동 선택에 있어 자신만의 장점을 살리고 많은 활동 내역들보다는 리더십 직책을 맡는 것이 좋으며 교내 새로운 동아리를 창설해 회장직을 맡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이라고 전했습니다. Students' intellectual imagination, strength of character. These are critical factors that they're looking for.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 전역,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유튜브와 줌 링크를 통해 실시간 접속해 생생한 대입 정보를 전하고 명문대 합격 노하우를 챙겼습니다. 이날 엑스포에 참가한 학생들은 유튜브와 줌 채팅을 통해 잘 정리된 충실하고 알찬 대입 정보, 구체적인 내용으로 입시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행사 주최 측에 고맙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는 유튜브 채널 한국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물 공급 비상사태가 선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국에 따르면 북부 시에라와 콜로라도 강의 저수량이 극심한 가뭄으로 줄어들면서 남가주의 물 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가주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회사와 주민들에 대한 자발적인 절수를 의미합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물 사용량을 15% 줄일 경우 연 170만 가정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인 85만 에이커피트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뭄 악화로 물 공급 사정이 더욱 나빠질 경우 물 남용에 대해 벌금 부과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LA시 10지구의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오늘 LA 시내 홈리스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LA 시장 선거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사우스 LA 지역을 30여 년간 대표한 베테랑 정치인입니다. 토마스 시의원은 자신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LA 시내 홈리스 문제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2배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 퓨 LA시 검사장과 조 부스카이노 LA시 시의원 그리고 샌프란도밸리 부동산 업자인 멜 윌슨이 가세티 시장의 인도대사 지명으로 공석이 되는 LA시 시장직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LA 카운티 내 가장 큰 규모의 사기업 150개 리스트를 발표한 가운데 한인 소유기업 3군데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미송 씨가 대표인 그로서리 체인 수피리어와 피터 허 씨가 대표인 시푸드 공급업체 퍼시픽 아메리칸 피쉬 컴퍼니 그리고 BJ 장 씨가 대표인 도매업체 JC 세일즈가 15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김치의 날이 선포될 예정입니다. 최석호 주하원 의원 사무실은 오는 11월 22일을 캘리포니아의 김치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발의안을 오는 23일 주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한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한국 정부와 뜻을 같이해 김치의 날을 기념한다는 취지에서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중국이 김치의 기원이라는 주장을 바로잡기 위함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 사무실은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는 23일 캘리포니아 주청사에서 결의안 통과식을 가지며 김치의 날 제정에 협력한 단체와 회사, 봉사자들을 함께 주청사 건너편 하얏트 리전시 세크라멘토 호텔 볼륨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치 홍보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사회의 부유층 저명 인사가 10대 아들과 함께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가지고 하와이로 여행을 갔다가 공항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퍼시픽 팰리세이드에 거주하는 57살의 노버트 정 씨와 정 씨의 19살 난 아들 트레버 정 씨가 가짜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카드를 이용해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다 지난 8일 하와이 공항 검역국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고 하와이 지역 방송이 전했습니다. 노버트 정 씨는 퍼시픽 팰리세이드 그룹의 창업자이자 대표로 아서 갤러거 보험사 등에서 일해왔으며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할리우드의 LA 컨트리 클럽 멤버가 되어 LA 한인 사회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노버트 정 씨의 아버지는 80년대 후반 한국 정부의 경제 고문 역할을 한 저명 학자이기도 합니다. 하와이 검찰이 커뮤니티 일원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정 씨 부자를 공항에서 체포했으며 정 씨 부자는 하와이의 안전여행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하와이 지역 방송인 K혼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예방 백신 카드 위조 혐의로 하와이에서 체포된 것은 정 씨 부자가 처음이라고 하와이 검찰은 밝혔습니다. 하와이는 방문객들에게 열흘간의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카드를 제출하거나 코로나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시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체포된 후 정 씨 부자는 캘리포니아주로 돌아와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다시 하와이로 돌아가 사법 절차를 거치는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정 씨 부자가 위조 카드를 제출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와이 법무부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행 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자가격리 위반이나 서류 위조 등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커뮤니티로부터 적극 제보를 받아 케이스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 부자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5,000의 벌금 혹은 1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통합교육군의 모든 학교가 오늘 개학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이 넘어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면 수업은 시작됐지만 학생과 교직원들은 교내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교직원들의 경우에는 10월 15일까지 반드시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면 수업은 재개됐지만 교육부 측은 온라인 수업 옵션도 학생들에게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00명으로 어제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는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27일 사이 보고된 임산부 확진 케이스는 27건이었지만 7월 18일부터 25일 사이에는 81명으로 3배가 늘었습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임산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다른 확진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서둘러 백신 접종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679명이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4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주말 사이에 40명이 추가로 입원을 하면서 오늘 현재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53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24명입니다. 최근 병원 입원 환자의 약 90%는 백신 미접종자라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주말 동안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오늘 아침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2,117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보고됐는데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확진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LA 필하모닉이 스텝과 공연 관람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필하모닉은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을 찾는 모든 연주자와 공연 스텝 그리고 관람객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쳐야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관객들의 경우 공연 날로부터 최소 2주 전에는 백신 2차 접종을 마쳐야만 공연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백신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LA 카운티 보건국의 지침에 따라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강 주자인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각각 여성과 청년 표심을 공략하면서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캠프에선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과 관련해 보훈 인사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평등 공약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에는 질 높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성재생산 건강도 국민의 권리 하나로 강화되어야 됩니다. 청소년 월경부터 산후조리까지 건강할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선두주자 뒤를 추격하는 이낙연 전 대표는 노동계 의견 청취에 이어 전국 청년들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청년 주거와 일자리 고충을 들은 이 전 대표는 IT 기업을 비롯한 신산업에서 해마다 15만 명의 일자리를 찾고 연결하겠다며 자신의 청년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 중에서 서울대학을 제외한 9개 대학을 최소한 연고대 수준 정도로 교육비 지원을 올리겠다. 후보들이 정책 경쟁에 나서는 동안 각 캠프에서는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문제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라며 경기관광공사를 맛집 공사로 간판을 바꾸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 지사의 욕설을 두둔했던 황 씨의 보훈 인사를 위해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마 예전에 이제 형수 욕설을 두둔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친이재명 인사에 대한 보훈 인사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황 씨가 인문학적 소양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사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응모 자격의 기준 완화 시점은 지난해 4월이라며 보훈 인사설을 일축했습니다. 기준 완화를 지난해 4월 29일 완료를 하고요. 흥교실 대상으로 해서 규정을 바꿨다라고 하는 주장은 완전 팩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열리는 민주당 동경선 4차 TV토론회에서도 경기도 관광공사 보훈 인사, 재난지원금 등을 두고 후보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차정민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대표는 동시에 내년 대선 독자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막판 야권 단일화에 승부를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6월 중순부터 실무 협상에 돌입해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합당으론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며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지금 제1야당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의 무리한 협상 조건이 문제였다고 맞서면서도 연대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요구를 수용할 때마다 더 큰 요구가 추가된 게 원인이라면서도 앞으로의 행보를 함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실무협상단장을 맡았던 성일종 의원은 요구는 대부분 수용된 상태였지만 국민의당 요청으로 협상이 끝났다며 안 대표의 결정을 국민이 냉정히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재형, 유승민, 원희룡 등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정권 교체를 위해 합당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끝내 좁히지 못한 양당의 입장 차이, 이면에는 안 대표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합당보다는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연대 등 제3지대에서 존재감을 굳힌 뒤 막판 야권 단일화 협상에 나설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안 대표 역시 독자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당을 먼저 추스리고 당원 지지자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길을 찾겠습니다. 중도층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변해서 안 대표가 시간을 끌며 캐스팅 보트를 저울질한다면 야권 지지표는 분산될 수 있습니다. 자연히 야권 대선판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선 주자를 모두 경선 버스에 태워 출발하겠다던 국민의힘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홍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대선 출마 선언식을 생중계하고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 이유와 선진국 시대를 목표로 하는 국가 정상화 방안을 알릴 계획입니다. 대선 경선 토론회 문제를 놓고 내용을 앓고 있는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비전 발표의 형태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 등 지도부 내 반발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미가 예정대로 어제부터 필수 인원만 참가한 가운데 후반기 지휘소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엄청난 안보 위기까지 경고하며 반발했던 북한이 맞불 무력 시위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전합니다. 한미 양국이 오는 26일까지 올해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훈련으로 야외 실병 기동 훈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년처럼 1부는 방어, 2부는 반격 시나리오로 진행되는데 특수전 전문가인 폴 럭해머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이 주도합니다. Being ready to fight tonight means maintaining combat capability and creating time and space to enable the diplomatic process. 합참은 훈련 일부는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인 FOC 조건 아래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봄처럼 한국군 사성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작전 예행연습을 1, 2부에 포함해 실시합니다. 주목되는 건 한미훈련 기간 북한의 대응입니다. 앞서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잇따라 나서 한미훈련을 비난하고 남북통신선 연락도 다시 끊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이어 대외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위험한 북침 전쟁 연습, 핵전쟁 예비훈련이라며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실제 경고한 대로 맞불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대규모 화력훈련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하계 훈련 중인 북한군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관련 움직임 등 별다른 특이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순국 78년 만에 귀환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국민 분향소에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18일 홍 장군의 유해를 안장한다는 계획입니다. YTN입니다. 독립운동사에 큰 자취를 남기고 카자흐스탄에서 순국한 지 78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에 이어 홍 장군의 유해가 임시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국민분향소에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추모재단이 설치된 현충탑 앞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묵념을 하며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진짜 대한독립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우리 순국 선열들의 고마움을 아이들에게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개인 간 접촉을 피하기 위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승차 참배도 눈에 띄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홍 장군의 독립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해 봉환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의미 있는 귀환이라며 홍 장군의 고귀한 뜻을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독립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 동안의 국민 추모제 이후 홍 장군의 유해는 내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이로써 고국을 떠난 지 100년 만에 영면에 들어갑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와 탈레반 무장 조직의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점령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소매기업 실적을 앞둔 기대에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10.02포인트가 상승한 35,625.40, S&P 500지수는 11.71포인트가 오른 4,479.7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나스닥 지수는 29.14포인트가 하락한 14,793.7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오늘 중국 경제 둔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도 기업 실적 기대를 반영하면서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은 경제 회복이 계속된다면 3개월 뒤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하기로 합의하는 데 근접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사태 후 경기 부양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매달 1,200억 달러 상당의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이른바 테이퍼링을 연내 시작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최근 2달 연속 고용지표가 예상 이상으로 잘 나오면서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공표하고 이르면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실제로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서두르지 말고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선전해온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2018년 초 이후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하는 테슬라 자동차의 비상 대응 상황과 관련해서 11건의 사고 또는 화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여러 주행보조 기능 가운데 특히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더욱 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지난 2019년 8월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주행하던 15살 소년이 픽업 트럭과의 충돌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 지난달 부모가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 항공우주국인 나사를 제소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나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 경제매체 CN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블루 오리진 변호인은 성명에서 나사가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평가를 거쳐 달 착륙선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사는 지난 4월 인류의 달 복귀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가할 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로 스페이스X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블루 오리진은 나사가 스페이스X와 부당한 내용으로 단일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며 회계감사원에 계약의 적절성을 따져달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성명에서 공정성 회복과 경쟁 조성, 미국의 안전한 달 복귀를 위해 달 착륙선 계약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다뤄져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카리브해에 IT를 강타한 규모 7.2의 강진 사망자가 크게 늘어서 최소 129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대성 폭풍까지 다가오고 있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IT 재난당국은 전날 발생한 강진 사망자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 4에서 5의 강한 여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다른 지역 주민들도 여진의 공포 속에 집 밖에서 일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AFP 통신은 사실상 IT 전 국민이 바깥에서 밤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Bon, depuis après le tremblement de terre, nous allons sortir nos pieds du tout, parce que c'est un terrain gabion à nous. En pile, nous loger là, et quand nous craser, terre fond, l'eau pété entre la caille nous. 이번 지진 피해는 IT 남서부 도시 레카이와 제레미 등에 집중됐습니다. 구조당국은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린 생존자들을 수색해 구조하고 있지만 지진에 따른 산사태 등으로 도로가 막혀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열대성 폭풍까지 IT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 추가 붕괴와 구조 차질이 우려됩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IT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Renouvelé pendant période catastrophe baille en réponse plus adaptée que ça ne débaille en 2010. 빈곤율이 60%에 달하는 극빈국 IT에서는 지난 2010년에도 포르토프랭스 부근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해 최대 30만 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번 대지진은 지난달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의 피살로 혼란이 극심해진 가운데 발생해 IT 국민의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호입니다.
북한이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땅굴 기술을 수출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안보단체인 알마 연구교육센터의 보고서 헤즈볼라의 터널의 땅에서 헤즈볼라가 북한 무기 수출 회사로 알려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로부터 땅굴 자재와 기술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남부 레바논의 시리아 국경 근처로 북한 인력 6명이 파견돼 땅굴 굴착과 지하 미사일 경납고 발사대 건설을 도왔습니다. 계약금 가운데 $600만 달러는 2014년 중국과 태국에 있는 레바논 이란 관리들이 헤로인과 코케인 등 마약 형태로 지급됐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헤즈볼라의 땅굴 모델은 북한의 모델과 같다면서 이 땅굴을 통해 무장한 군인 수백 명이 지하로 몰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맞선 시민들의 시위가 유혈 진압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온라인 저항운동이 새롭게 불고 있습니다. 미얀마 현지 소식통들은 국민통합정부는 받아들이고 군대는 거부하라는 소셜미디어 캠페인 참여자가 16일 오후 기준으로 490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관련 소셜미디어 캠페인 참여자가 200만 명을 넘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온 지 나흘 만입니다. (8월 16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엔텔로밸리 인근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경보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LA 지역은 오늘 저녁과 내일 역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69도가량, 내일 낮 최고 84도에서 85도, 밤 최저기온은 69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점으로 오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 동안 낮 기온이 LA 지역은 70도대로 떨어지면서 이번 한 주 지난주보다는 한결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91도, 밤 최저 64도로 조금 떨어지겠고, 해안 지역도 내일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8도를 보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대체로 흐려지는 날씨 보입니다. 밤 최저 73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바람도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잔잔한 편입니다. 내일 낮 최고 86도, 밤 최저 74도가량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한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섭씨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만큼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여전히 서쪽 지역에는 낮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뉴스포스,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